상품성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한 몇 주 동안 차를 타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제일 크게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트였어요.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선택이 생겨요. 이걸 딱 누르시면 가사가 나와요. 사실 매번 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우와, 이게 오버가 수시로 나는데, 그렇죠. 이러니까요. 굳이 이제 GT까지 안 가도 드리프트를 빨리 한번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돈입니다. 네, 드디어 제 차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차는 조금씩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곳 브리즈 131에 와서 정식으로 이따 유명산 산길도 주행을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시승을 해볼 텐데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좀 난감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낙천적인 성격이긴 해요.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단점보다는 좀 장점에 포커싱을 해서 전기차를 드디어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EV6 페이스리프트가 된, 사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품성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스타일도 조금은 스포티한, 그렇게 해서 이제 EV6 신형을 구입을 했는데요. 막상 차를 구입을 했더니만 막 화재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벤츠가 화재가 난 거랑 EV6가 화재가 난 거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맞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물론 설계상으로는 배터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를 한 건 맞아요. 각 브랜드들이 전부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전원을 차단하고 어떻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런 부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거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거.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떠나서 이번 신형 EV6 시승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차를 타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편리하거나 재밌는 기능들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뭐 보셨던 거의 그대로고요. 특히나 이제 앞모습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이제 삼각형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삼각대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구형이 더 예뻤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초반에 약간 구형이 좀 더 예쁜가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신형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요 주간주행등 삼각형 요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요것도 정면에서 보면 좀 삼각형 느낌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신형 EV6는 좀 정면에서 봐주세요. 옆에서 보면 삼각형인데 정면에서 보면 이게 그래도 나름 세로로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삼각형 느낌이 좀 덜하긴 하죠. 자, 제가 구입한 거는 사륜구동의 GT 라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 범퍼 쪽 라인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GT 라인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좌우에 있는 이 주간주행등 가운데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거, 포지셔닝 램프가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거, 요거는 GT 라인에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연결되어 있어서 요거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도 제가 GT 라인도 한 몇 개월 탔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굳이 꼭 GT 라인일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차이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긴 했었죠. 범퍼도 디자인이 GT 라인이 좀 더 예쁘긴 했어요. 근데 실내에도 터치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GT 라인이 조금 더 낫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구분 나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신형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조명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요. 물론 이제 범퍼 디자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 바디 컬러로 되어 있는 이 휠하우스 클래딩이랑, 그리고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게 GT 라인 전용의 20인치 휠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게 휠은 안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T 라인이라고 해도 특별히 뭔가 말씀드렸듯이 범퍼 디자인 조금 말고는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번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20인치 GT 라인 전용 이 휠 하나만 하더라도 GT 라인을 선택할 이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형 휠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콘택트 RX 2545R20. 그래서 사이즈는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의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뭐 기존이랑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범퍼 아래쪽 형상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사실 솔직히 앞모습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여기 범퍼 하단의 요 디자인은 기존의 GT 라인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기존에는 이렇게 딱 수직으로 이렇게 새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앞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조금 더 단정하면서도 GT 라인 느낌이 좀 살아 있었는데, 요 범퍼 하단에 있어서만은 기존에 좀 나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 그 후진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 약간 F1 머신에 붙어 있는 그런 등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예쁘긴 해요. 근데 요게 후진할 때만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그거 말고 뭔가 좀 평상시에 약간 주간주행등처럼 좀 들어오다가 후진할 때는 좀 더 후진등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 뒷모습에서 사실 바뀌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죠. 이쪽에 등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게 스타맵 시그니처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조명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각이 끝이 사삭삭 꺾여 있는 그 형태로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사실 마음에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에서 계속 쓰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이랑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화기가 제공이 됩니다. 바닥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써보니까 좋은 게 이런 짐들 있잖아요. 뒤에 아무래도 우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 컬러를 그 요트 매트 블루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광은 관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벨로스터를 매트 컬러로 한번 잠깐 탔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래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도장 자체가 뭐 좀 많이 이제 좀 낡을 때도 되긴 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뭔가 묻어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열심히 닦았더니만 그 매트한 느낌이 조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이것도 조금 쓰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진짜 안 썼거든요. 이게 뜯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그냥 기름 넣고 나서 자동 세차장에서 주로 저는 자동 세차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자동 세차하는 게 완전 지금 꺼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 세차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손 세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에 딱 가둬놓기에 떼고 이렇게 딱 넣어 놓은 다음에 이런 걸로 이렇게 딱 가둬 놓으면, 이러면 꼼짝 안 하고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나름 꿀팁. 자,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충전구예요. 여기 조명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충전하려고, 밤에 충전하려고 해보면 이불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걸 충전구를 꽂기가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조명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잘 보여가지고 이제는 밤에도 충전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인테리어도 기본적으로는 뭐 기존이랑 기본 테마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패턴이라든가 디테일에서 약간씩의 변화들이 있죠. 일단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테리어에서도 사실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스티어링 휠이 기본 모델이랑 다르게 GT 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보다 투스포크가 더 이쁘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왜냐하면 포인트들이 사실 좀 선명하기도 하니까.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드라이브 모드 그거 버튼 몇 번이나 누른다고 그거는 굳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주행 중에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손을 여기서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 개념 자체가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붙어 있는 게 확실히 더 나은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 12.3인치가 연결되어 있는 커버드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사실 커버드라는 것 자체가 기본 아이오닉 5보다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 모서리 끝이 약간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패턴도 요거 이제 GT라인 전용 패턴인데 요것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요 전체적으로 굴곡들도 조금 바뀌었고요. 여기 에어컨 조절하는 거랑 또 미디어 조절하는 거랑 이 부분은 좀 익숙해져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볼륨 조절하려고 올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막 더운 바람 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계속 익숙해져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 디자인은 사실 똑같긴 합니다만 여기가 무광으로 헤어라인 패턴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는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여 가지고 조금 뭐 때 타는 것도 그렇고 반사되는 느낌들도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은 무광으로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로 마감을 해놔 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지문 인식 버튼이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그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선택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랑 또 지문 인식이랑 이런 부분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 여기 요 디지털 룸미러랑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 저는 그걸 뺀 게 사실 지문 인식해서 쓰는 거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또 스마트 주차 보조는 확실히 편하긴 한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빼봤어요. 또 특히나 이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빼봤는데, 한 3년 타보고 그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3년 뒤에는 또 다시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그걸 빼가지고 지문 인식 버튼이 빠지면서 그래도 좀 깔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충전 표시 등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잘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트였어요. 이게 시트가 이 등받이 이 부분이 굉장히 불룩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EV3 시승하면서도, 아니 후기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 방석 길이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이 방석 길이 짧은 것도 조금 아쉽고, 등이 이게 계속 이렇게 최대한 그 뒤에 러머 서포트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낮게 해도 너무 불룩해 가지고 초반에 그 자세가 좀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시트를 선택을 잘못했나? 예전에 GT라인에 이 스웨이드 패키지가 있는 거, 그 시트는 괜찮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트를 선택을 잘못했나 했는데, 이걸 조금 타니까 아무래도 뒤에 이제 그 스폰지 쿠션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타면서 눌려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시트가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거 시트가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편안해져서 그 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몇 주 동안 타면서 지금 좀 재밌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음악을 제가 여기 이제 멜론하고 지니뮤직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볼보에서는 플로어를 쓰고 핸드폰에서는 벅스를 썼었는데 지금 여기 벅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니뮤직을 일단 제가 끊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재생 목록들이 있고 둘러보기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니 차트 있어가지고 요거 누르면 그 최신 이제 현재 좀 인기 있는 곡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별로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추천해 주는 곡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플레이리스트는 지금 아직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안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좋아요가 있는데 요거에 뭐냐면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제가 여기 보면 하트 찍혀 있죠. 여기 좋아요를 선택을 해 놓으면 이렇게 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를 선택을 해 놓으면
좋아요 해놓은 곡들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가끔은 내가 좋아요 해놓은 곡들만 듣고 싶을 때 요거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고 싶을 경우 여기 지금 선택 버튼이 좀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선택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곡을 선택해서 뭐 재생 목록에 넣는다든가 할 수가 있고, 또 전체를 선택을 해서 재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지금 그 선택 버튼이 따로 없어 가지고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역시나 길게 눌러 보시면 선택 버튼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다가 이게 무슨 곡이지? 검색 기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곡이지 했을 때 눌러서 검색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음악을 듣다가 특히나 이런 막 최신곡 이런 곡들 있잖아요. 아이돌 노래, 이거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따라 부르는 거 진짜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가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있잖아요. 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땡땡 있고 그어 놓은 거 있거든요. 요걸 딱 누르시면 가사가 나와요. 슈퍼노바 이런 거 가사 이거 와 따라 부르면 불가능이잖아 거의. 그러면 누구야 이런 걸 가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거 해보면 보통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 가사가 나오다가 거의 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다음 가사로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불러야 될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이 가사가 끝나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이게 이 가사는 주행 중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글자가 작아서 사실 잘 안 보이니까 대체로 이제 차를 세워 놓고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보는 거 괜찮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를 가사를 이거 확대 안 되지. 그렇죠. 이 가사가 만약에 여기 모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 노래방 모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사가 전체 화면으로 좀 나오고 그 노래방처럼 그렇게 나와주면 뭐 반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가사가 나오니까 그거는 화면에 그 모드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사까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같이 음악 좋아하지만 아이돌 노래 따라 부르기 힘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눌러 보시면 고음질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7월 27일 날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째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은 지니뮤직이나 멜론을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음악을 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문세 노래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 로그인만 해 놓으시면. 근데 만약에 고음질로 듣고 싶으시면 플렉이나 무슨 실험원 이런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기본으로는 안 되고 별도의 그 데이터 요금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요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7,700원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리밍 플러스를 가입을 해놔 가지고 지금 7,700원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써보다가 굳이 필요 없어 그러면 뭐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스트리밍 플러스 그 요금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시네마 이거 보려면 지금 여기 유튜브나 왓챠나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려고 하면 웨이브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그 데이터 요금제 스트리밍 플러스에 가입 안 하시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5년간 기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 요금제 가지고는 이 스트리밍 데이터가 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시려면 그 5,000원짜리 7,700원짜리를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웨이브를 제가 지금 쓰고 있고 또 그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를 넣어 놨는데요. 이걸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요. Action is in the fabric, in the DNA of cinema. Are you not entertained? Is this not why you are here? It's fundamental. It's 그래서 이런 거 보기에 괜찮아요. 잠깐 쉬고 있을 동안에는 사실 이거 화면 이 정도 키우면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괜찮긴 한데, 요게 색감 같은 게 지금 색감을 약간 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디폴트 상황에서는 색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도를 조금 높여 놓은 상황이어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요. 요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기 설정에 있죠. 가서 그 디스플레이 설정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요거 있죠. 명암이랑 채도랑 밝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콘트라스트도 엄청나게 높여 놓은 거고 지금 채도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디폴트 상황에서는 채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사운드도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테이지 모드, 서라운드 모드, 커스텀 모드. 제가 음악 들을 때 스테이지 모드로 듣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서라운드 모드로 바뀌었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16대 9 비례가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확대가 되죠. 그렇게 하면 이게 아무래도 위아래가 좀 잘리긴 하지만 화면을 꽉 채우는 이런 느낌이 괜찮고요. 근데 이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쪽에 메뉴가 이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아쉬워. 요걸 없애려고 하면 여기 화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대 축소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그러면 없어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쪽 메뉴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메뉴 보려면 요걸 다시 축소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비례로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도 확대 축소를 누르면 요 메뉴 없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해서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들어가시려면 여기서도 요 메뉴가 나오는 게 좀 걸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유튜브 자체 내에 확대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이쪽 메뉴도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면 꽉 찬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신형 EV6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 좋아진 부분이죠. 기존에 있던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튜닝을 해가지고 승차감이 조금 더 좋도록 그렇게 지금 튜닝이 된 상황이어 가지고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매번 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4륜구동이어 가지고요. 325마력을 발휘를 하죠. 앞뒤 합쳐서. 사실 출력이 진짜 장난 아니게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325마력이면 특히나 전기 모터가 325마력이잖아요. 최근에 392마력짜리 911 까레라를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가 제로백이 4.2초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워낙 많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4초대 후반 정도라고 제로백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딱 출발할 때 가속 딱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911 까레라보다 이쪽이 처음 가속하는 그 느낌 훨씬 더 강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까레라 시승을 할 때 그때 이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 두 개 그 급가속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쨌거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 두고 가속을 하게 되면 진짜 장난 아니게 가속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EV6 GT를 계약을 했다가 못 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제 GT로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신형 GT EV6 GT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GT도 타보고 또 아이오닉 5N도 타보니까 어차피 제가 이 차의 용도 메인은 일상용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4륜구동만 해도 충분히 강력하다. 굳이 EV6 GT나 아이오닉 5N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4륜구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해 가지고 내가 원할 때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또 강력한 주행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제로백이 4초대 후반인데 이게 전기 모터다 보니까 초반에 막 확확 밀어주면 제가 봤을 땐 거의 4초대 초반 그 가솔린 차들이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면 지난번에 911 까레라도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EV6 4륜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4륜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게 당연히 그 GT에 비해서 보조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연비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EV6 GT를 한 달 동안 주행을 해봤을 때 많이 아쉬운 게 주행 가는 거리였어요. 이게 부산이나 만약 대구만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게
불안불안한, 뭐 요즘 충전 잘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주행 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충전했을 때 이렇게 계기판에 찍히는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노멀 모드에서는 보통 에어컨 한 1단 정도 켜고 노멀 모드에서는 웬만하면 한 550km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코 모드에서 에어컨 다 끄면 60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최대 뭐 642까지도 찍은 적이 있고, 근데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웬만큼 주행을 해보면 그래도 600km 이상은 나옵니다. 어우, 야, 이게 힘이 지금 노멀 모드인데요. 이 핸들을 감은 상태에서 코너에서 엑셀을 밀어보니까 안으로 휙 말려 들어오는 느낌이, 오버가 아니고 뒤가 미끄러지면서 오버스티어가 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실력이 상당히 좋네요. 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라 시승차가 아니고 짐들이 실려 있는 상황이어서 막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잠깐 세웠다가 급가속을 해보면, 와, 스포츠 모드는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죠.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다 보니까 주파수 감응형이긴 하지만 전자제어는 아니어가지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더 단단해지진 않습니다. 롤이 꽤 많이 있죠. 야, 지금 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버가 나는구나. 야, 지금 이게 사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근데도 방금 저 코너에서 끝까지 밟은 것도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이상 깊이 밟으니까 오버스티어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뒤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쪽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앞뒤 구동력이 똑같아도 사륜에서 오버스티어가 나기도 하거든요, 잘하면.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이 훨씬 더 전기 모터가 강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륜 구동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거기서 미니까 오버스티어가 났었거든. 뒤가 쭉 이렇게 밀리게끔.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EV6 GT나 또는 아이오닉 5N에 있는 그 드리프트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ESP만 다 끄면 충분히 드리프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륜 모드에서 드리프트 재밌거든요. 지난번에 그 아이오닉 5N 때도 사륜 상태에서 드리프트도 되긴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하고요. 야, 이게 확실히 이게 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와, 이게 오버가 수시로 나는데 또 전자장비가 바로바로 잡아주니까 크게 무리는 없긴 합니다만 오버스티어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요, 굳이 이제 GT까지 안 가도 이 차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GT까지 안 갔던 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보니까 롤은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존 EV6보다도 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차가 무겁고 지상고가 어느 정도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롤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아이오닉 5N 같은 것도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래도 사실 걔도 진짜 강력하게 코너에서 돌리면 롤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거운 전기차, 특히나 아이오닉 5N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지상고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가 물리적인 한계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그게 롤이 휘청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 부분만 인지를 하고 이 차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괜히 뭐 코너에서 언더나 오버나 이런 게 좀 허둥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좀 이게 그 오버가 좀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조금 급하게 오버가 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 이게 차가 무거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좀 무거워서 그런지 조금은 이게 급하게 그 오버가 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재밌네. 일단 승차감이 많이 좋아져서 좀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요. 기존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에 325마력만 가지고도 웬만한 도로에서 그냥 다 오버가 날 정도로 밀면 다 오버예요 거의. 그러니까 힘도 진짜 넉넉하고요. 야, 이게 드리프트를 빨리 한번 해야 되나? 자, 약간 오르막이긴 합니다만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하나 둘 셋. 우와. 아, 지난번에 그 911 까리라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다. 그 사운드랑 막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밀어주는 그 느낌, 특히나 론치 컨트롤에서 발사하는 그 느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 느낌보다는 못한 것 같긴 하네요. 아무래도 차가 워낙 무거워서. 오, 와, 야, 이건 뭐 진짜 오버스틸 제대로인데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뭐 알고 있었지만, 네. 이제 제 차니까.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EV3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EV3에는 아이페달도 3.0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스마트 회생제동도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부분 나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마트 회생 그 3.0이 훨씬 더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이걸 오토 모드에 두었을 때, 오토 모드에 두고 가다 보면 지가 알아서 감속량을 조절을 하고 또 앞차가 서면 앞차가 서는 거에 맞춰서 따라서 서주는 것까지 하는 거, 저는 그거 진짜 편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아이페달도 3.0 아니고 스마트 회생제동도 3.0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게 3.0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서 오히려 이 차가 원래 갖고 있었던 기능 중에 괜찮은 게 뭐냐면, 주행하다가 이쪽에 있는 왼쪽 패드를 길게 당기면 그냥 꾹 당기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회생제동이 맥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내가 레벨 1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이걸 그냥 꾹 당기고 있으면 자동으로 맥스가 되면서 차가 정차하는 데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차를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차가 정차하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안 가는 거야. 이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출발을 안 해요. 그러면 뭐냐면 오토홀드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오토홀드는 아닌 게, 오토홀드는 활성화해 놓으면 이렇게 가다가 차가 그냥 정차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오토홀드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출발을, 엑셀을 밟아서 출발하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토홀드가 어떤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오토홀드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오토홀드의 불편함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벤츠랑 포르쉐에서 쓰고 있는, 차가 정차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차가 만약에 정차를 하면 이 상태에서 그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길게 꾹 밟아주면, 그러면 홀드가 돼요. 그게 이제 벤츠랑 포르쉐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거 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잠깐 대기할 때는 이렇게 차가 섰다가, 그 다음에 만약 홀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 페달만 한번 길게 꾹 밟아주면 그러면 홀드가 되니까 그거 나름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차에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나름 꿀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차가 가다가 정차를 할 경우에 이렇게 회생제동 맥스로 해서 정차를 하면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거든요. 정차를 하면 딱 스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여기 스톱이라고 뜨면서 지금 홀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출발할 때는 엑셀을 살짝 밟아서 출발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 만약에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정차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됐는데, 이때 오토홀드 버튼을 안 누르고요. 버튼 누르면 나중에 또 끌려고 하면 또 꺼야 되잖아. 안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이 회생제동 패드, 이거 왼쪽 거를 일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길게 한 2, 3초 누르고 있으면 바로 스톱이 돼요. 와, 이거 꿀팁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토홀드는 안 쓰고 싶은데 정차했더니만 좀 길게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발을 떼고 싶은 경우에 그때 오토홀드 버튼을 안 누르고 이 회생제동 패드를 한 2, 3초 잠깐 길게 누르고 있으면 딱 스톱이 돼가지고 발을 떼도 된다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수동 홀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팁이어가지고 요거 나름 괜찮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EV3에 있는 스마트 회생제동이 조금 덜 아쉬울 수도 있긴 하죠. 근데도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EV3에 있는 스마트 회생제동 회생 3.0이 그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아예 스마트 모드, 오토 모드 두면 지가 알아서 정차하면 그때는 지가 또 홀드가 되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네. 이 기능은 사실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 길게 당겨서 홀드하는 거를 예전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라고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해서요. 그냥 급가속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에어컨까지 끄고 하나, 둘, 셋. 웁스. 백! 으아!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구입한 신형 기아 EV6 사륜구동 GT 라인 요트 매트 블루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궁금했던 거는 이제 산길 주행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낼까가 많이 궁금했었던 거고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네요. 네. 롤이 조금 더 커지긴 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파워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웬만한 코너에서 전부 다 밀면 다 오버스티어가 날 정도로 힘이 뭐 워낙 강력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또 GT도 아니고 N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이게 막 엄청 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이 차를 타는 데는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뭐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점들도 사실 반가운 점들이 많고요. 아까 뭐 가사 보여주는 거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좀 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새로 발견하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또 지난번에 EV9에서 보여드렸던 이 차에다가 이제 스마트 TV 설치해 가지고 이제 제 차가 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스마트 TV 활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기로 하고 또 차박도 좀 해보고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조금은 더 현실적인 그런 개선 방안들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요. 조금 더 뭐 실제로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 국민들 전체가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방안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제도든 아니면 정부든 또는 메이커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시설이든 모든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